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죠. 어제 아들 녀석이 이제 어, 파이코인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게 상장이 되고 나니까 아빠 그 옛날 영상 말고 좀 새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나 좀 만들으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파이코인은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고 또 지금 앞으로도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을 얻기 더 좋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집중하면 꼭 젊지 않은 분들이라도 연세 드신 분도 집중하면 저만 해도 처음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 중에 40%는 아유 그냥 암호화폐 얘기해도 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다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다시 하시고. 그런데 이 파이코인은요, 이거 분석하는 방법이 이게 정말로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고민인데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 뭔지를 몰라갖고 아무도 분석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분석을 하는데 삼성전자 분석하는 방법하고 어, IT 기업 애플 분석하는 방법하고 나중에는 같아졌지만 처음에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이렇게 분석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바뀌면서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이런 게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어, 테슬라도 처음엔 자동차 회사로 했지만 이게 분석하는 방법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애플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이 파이코인은요, 파이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다른 암호화폐처럼 분석하게 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파이코인을 알려면 어차피 파이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초창기부터 뒤에 누가 있는지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벌써 230개국 10억 명 이런 식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국제금융하고 화폐금융에 대한 측면을 좀 봐야 돼요. 230개국 10억 명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화폐혁명 한다 그랬지. 화폐 시스템에 변혁을 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창업 이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운받은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 얘네들 트위터 보면 저렇게 6천만 명 돼 있거든요. 저 6천만 명 중에 지금 달랑 6천만 명 중에 1,900만 명이 KYC 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 4,100만 명은 KYC가 안 된 거예요. 1,900만 명 중에 1,000만 명만 지갑으로 갔잖아요. 900만 명은 아직 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상장은 했어요. 왜죠? 물량 통제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물량 통제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굉장히 뒤에 제가 오늘 이 사람들 인터뷰 두 개 말씀드릴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뒤에 엄청나게 막강한 그 컨설팅 크루를 갖고 있어요. 230개국에 하려면 변호사가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을 제대로 알려면 화폐금융하고 국제금융을 좀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해도 거진 지금부터 채굴 해도 지금 방법은 많다.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 메인넷 한다고 이렇게 2월 12일 날 이렇게 했죠. 그래서 2월 20일 날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픈 메인넷 한다. 6년 동안 노력으로 여기서 왔다. 이렇게 했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분이 이제 Pipe from US 요분이 여기 올린 것 요분 거를 이제 제가 좀 참고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요분이 2020년부터 자기도 채굴 했대요. 2020년부터. 그래서 지금 36,162개인데 지금 이동 가능한 게 1,157개고 자기 지갑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2020년부터 했는데 뭐 이렇게 축하하네 어쩌네 이러지만 5년간 채굴해서 아직 하나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파이코인 채굴을 했지만 아직 단 한 개의 코인도 받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영상 만드시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6천만 명 중에 1,000만 명만 파이코인 받았다 지금. 나머지 600만 명은 나처럼 다 900만 명은 KYC 통과됐지만 기다리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4천만 명, 4,100만 명은 KYC 기회조차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상장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 지금. 별로 불만이 없다. 몇몇 사람들은 나만 불편한가? 그런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도 얘기 안 한다. 알게 모르게 늦게 찾을수록 이득이 될지도 훨씬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비트코인처럼 얘네도 시간에 따라서 더 클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 딱 1,000만 명 해놓고서 그냥 상장해 버릴 수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몇 년 기다린 사람들. 이게 다른 코인 같으면 난리 났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코인은 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이게 이런 상태라는 거야. 자기 마지막이 아직. 이게 웬만한 사람들 다 파란색으로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이 사람 지금 노란색이야. 5년 2020년부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왜? 이 회사는 이 파이코인은 틀림없이 성공하니까. 이런 충성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 막 안 했던 사람 지금부터라도 하셔도 돼요. 아, 앞에 사람들 그렇게 뭐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2022년도 작년 간혹 해요. 언론에다가 패를 잘 안 까고 참 조용히 이 젊은 사람들이 중국 여인이고 그리스 남자인데 다 스탠포드 박사죠. 한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고 한 사람은 인류학 전문가죠. 인류학은 뭐 심리학, 문화학, 뭐 철학 이런데 아주 고고일 그러니까 인간학이죠. 인류학이라는 게 문화인류학도 있고 고고인류학도 있지만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아는 거죠. 심슨 씨 그 암호화폐고 예언본 프랑크 코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떤 컴퓨터 전문가와 인문학자가 해서 아주 대박나는 그런 예언도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인터뷰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파이 네트워크 창업 이념, 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에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5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까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이런 사람들 다 기다렸다라는 거죠. 투덜대지 않고 왜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가 더 이득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230개국에서 지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저도 여기에 이제 매료가 돼갖고 한참을 기다린 건데 지켜보고 참 젊은 사람이지만 내 나이 30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야, 다른 암호화폐 저는 뭐 집도 서초동이고 회사도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에 있는 그 다단계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암호화폐에서 그냥 홀라닥 또 그다음에 이름 바꿔갖고 또 홀라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금 뭐 6천만 명, 7천만 명 모아놓고 난 다음에도 지금 골방에서 처박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계속 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로 이 친구들은 기업가들 중에 이런 기업가 정말 보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너무 외골수도 아니고 이게 남녀가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얘네 제가 이제 얘네들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의 이 파이 네트워크 창업 이념을 알려면 이 화폐금융과 국제금융을 파이코인을 알려면 화폐금융과 국제금융을 좀 알아야 돼요. 230개국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금융과 화폐금융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왜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라고요. 이게 1970년도에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3차 석유 파동이죠. 이때 월남이 망했고 우리 박 대통령 그 시해 사건도 있었고 완전히 뭐 이때 기름값이 이렇게 막 폭등해 버리니까 전 세계가 중동 전쟁 1973년도죠. 뭐 그때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했죠. 뭐 아휴 뭐 정말로 너무 힘들었죠,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가 기름값이 확 올라 버리니까 이게 물가 폭등이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된 거죠. 국제 경제로. 이때 이거를 이 사람들의 창업이냐 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경제학 국제 금융 안목으로 해야 된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한테 돈 되는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이 그냥 암호화폐 덜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틀림없이 세계 경제가 이러하니 당신네들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교수들이니까 교수들한테 프로젝트 던진 거예요. 뒤에 그룹들이.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국제금융과 화폐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1970년도 상황이거든요. 물가 폭등하고 경기 침체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물가 폭등 경기 침체가 생기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막 생긴다고요. 인건비 싼 나라들로 막 가는 거죠. 과거에 식민지 했던 나라들한테 막 가는 거죠. 한국도 한국도 왜 마산 같은데 수출 자유기업하고 전 세계에 이게 이제 퍼진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커다란 국제 경제 산업 물결이 생겼죠. 일본은 뭐 미국보다 항공모함을 먼저 만들었던 나라니까 한국 전쟁을 기회로 해서 불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만 그렇게 컸는데 이게 어, 국제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 인건비 싼 나라로 갔다는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이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공장 같은 거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자기네들이 식민지 했었던 나라에 많이 가죠. 그래서 일본은 동남아시아로 굉장히 많이 갔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로 자기네들이 과거에 점령했었으니까 많이 갔고, 유럽은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갔고.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성격도 좀 온순하고 그랬잖아요. 날씨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덕으로 확 컸죠. 한국도 물론 그렇게 컸고 이 남미 이런 데도 좀 했고 멕시코 이런 데가 이렇게 됐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마무시한 자금이 인건비 싼 국가로 이동이 되면 이때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죽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시카고 있는데 러스트 벨트 자기네들 자동차 이런 것들 뭐 미국 제조업이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노동자들이 고통이 시작이 되고 뭐 영국 식민지역에 이제 뭐 조세 회피 구역 이런 데로 막 뭐 케이만 군돈이 저 비트코인 때 유명해졌던 키프로스니 이런 데로 조세 회피 구역으로 막 런던 미국의 자금들이 막 간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 이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수출용 공장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국제 경제, 글로벌 경제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는데 선발 주제였던 이제 일본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폭망하죠. 이게 뭐, 저 환율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프라자 합의 때 보면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부르는데 실제로 말로는 환율이었는데 환율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독일은 뭐 일본보다 마르크와 강세가 훨씬 셌어요. 근데 끄떡없었어요. 일본은 환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기를 했죠. 이렇게 IT로 바뀌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폭망하고 달러가 변동 환율이 여기서부터 되니까 달러 강세로 기존 아시아 국가 경제 위기가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힐러리 클린턴 부부들 참 정말 뭐 처음엔 뭐 참 멋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양아치였죠. 부부가 다 완전히 양아치죠. 이 사람들은 미국의 그 월가 자금하고 IT하고 합치게 되면 IT하고 합치고 그다음에 변동 환율로 갖게 되면 전 세계 돈을 지네들이 다 갖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 세계 대통령답지 않은 사악한 생각을 한 거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무튼 좀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업자들이 변동환율을 이용해가지고 변동환율제와 이 IT를 조합하게 되면 전 세계로부터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긴 얻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좀 작살이 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자기 중심적인 통황이 달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유로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미국 유로화를 만들어 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화폐의 이중 구조로 증권으로 막 돈을 찍어서 증권과 채권과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어, 돈 유동성을 만들어 가고 있던 게 2008년도에 폭망을 한 거죠. 화폐의 이중 구조가 무너진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길을 잃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망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었죠. 이걸 답을 못 찾고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있고 지금도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거죠. 국제 경제에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2025년도 뭐 미국 위험하다 이런 헛소리들 막 하죠. 그렇지만 미국 위험하지 않게 된 거죠. 왜?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폐의 이중 구조 문제와 변동 환율 문제와 이런 국제 자금 이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탁 내놓은 거죠. 그게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좀 시커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10년간 헤매다가 이제 법이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지고 올 2월 달에 공표가 된 거죠. 유럽에서. 그게 미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암호화폐는 저걸 어디다 써야 되겠고 어떻게 통제하면 되고 이게 이제 법규가 나온 거죠. 규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규제가 딱 나오니까 패를 까는 거예요. 바이코인이 그런데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거 먼저 여기 이 사람들 인터뷰를 제가 어디 갔나? 아, 제가 여기요. 이게 저기 청태아빵 인터뷰에 보게 되면 이 법적인 측면,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작년 7월 달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했다가 이게 정부 규제가 바뀌게 되면은
여기 현재 규정이 초기 플랫폼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정해졌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을 언제 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작년 7월 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정해지고 이게 공표가 되니까 이번에 딱 할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나왔다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로 비트코인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보완은 됐지만 나머지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2022년도에 한 거예요. 니콜라스 부부가 청대와 빵 박사, 우리 화폐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규모로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위대한 것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웹 3.0으로 간다.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는 이제 스마트머니에 금융 기능이 포함된다.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세계, 이게 230개국을 하나로 묶겠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지금 할 거다. 이게 그렇지만 블록체인 산업에 우려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증권혁명에서 실패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놓은 비트코인이란 아이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된 화폐 아이디어를 10몇 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16년 전에. 이거를 미흡한 거를 새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파이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금융과 화폐금융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얘네들 거를 파이코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채굴하는 방법이 확보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